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앞서 다루었던 고고학적 발견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영상의 반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실제로도 마음에 드셨나요? 어떠세요?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이곳은 토픽입니다. 이제 전문가가 고대 문명의 유산을 연구하면서 발견한 많은 수수께끼에 대해 소개해드릴 시간입니다. 편하게 앉아서 즐겨주세요.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가장 오래된 어느 예술작품. 바로 지난해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독일 고고학자가 아인호리넬의 동굴을 발굴하던 중 사슴뼈로 된 인공물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출토품은 확인 결과 약 5만 년 전의 것이었는데요. 그리고 당시 대부분의 유럽 지역에 서식했던 네안데르탈인이 만든 것으로 보여졌습니다. 이 뼈 조각은 언뜻 보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요. 원시인이 평소처럼 저녁 식사를 한 흔적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고고학자의 연구에 의해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뼈에는 누가 봐도 인공적으로 만들어졌으리라 생각되는 칼집이 나 있었습니다. 이는 살을 베어낼 때 생긴 흔적이 아니라 이름 모를 장인이 새긴 복잡한 장식의 문양이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이 궁리해본 결과 이는 아마도 추상적인 무늬이거나 혹은 그 지역의 지도 같은 것을 나타낸 것이라고 합니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 조각을 하기 전에 전처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흑요석 칼로 가공하기가 쉽도록 끓는 물에 뼈를 삶아 부드럽게 만든 것이죠. 지금까지 보여드린 대로 독일에서 발견된 이 뼈는 예술작품으로서 아주 오래된 부류에 속합니다. 심지어 약 3만 5천 년 전에 만들어진 아름다운 여성상인 슈바벤의 비너스보다도 약 4만 2천 년에서 4만 3천 년 전에 만들어진 스페인 말라가주 동굴벽화 유물보다도 더 오래되었답니다. 성경 조각. 성경 안에는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삶에 얽힌 전설과 서사시가 특히 많습니다. 그러한 성경의 내용은 기독교나 유대교 신자들에게는 신성한 것으로 간주되는데요. 그 중에는 절대적으로 이것이 진실하고 올바르다고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고학자는 다릅니다. 이후 시대의 성경이 된 서적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고 인정하는 반면 초기의 성경으로 채택된 서적은 단지 아름다운 신화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근 과거 성경 속에 있는 내용 중 적어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고학자들의 의심을 잠재울 수 있을 만한 발견이 있었습니다. 오프라 거리 출신인 기드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은 기드온이 거리에 침입한 미디안인을 상대로 유대인을 지휘하며 저항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당시 불과 300명의 병사밖에 없었는데 신의 도움으로 외국인 대군을 무찔렀다고 적혀 있습니다. 후에 발굴 조사를 통해 이스라엘과 호주의 학자들은 엘바알의 각인을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는 아주 오래된 점토 항아리 조각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별명은 바알의 적대자라는 의미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기드온이 셈족의 신앙인 이교의 신 바알을 모시는 제단을 파괴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인데요. 성경에도 그 사실에 대해 기술되어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엘바알이라고 불리는 기드온이 허황된 신화는 아닐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물론 성경에 기술된 전설은 기드온의 공적을 과장했을 가능성이 큰데요. 영웅 전설에서는 흔히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런 별명을 가진 전설의 영웅의 원형이 된 인물은 실제로 존재했을지도 모릅니다. 신종 인류. 이스라엘에서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발견이 있었습니다. 바로 텔 아비브 근교에 위치한 구석기 유적지인 네셸 람나에서 발견된 화석입니다. 이는 약 12만에서 14년 전에 두 정골과 아래턱으로 보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 뼈를 가진 인물이 이미 알려진 어떤 고대 인류의 종족에도 속해 있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크로마뇽인도 네안데르탈인도 아니었죠. 고고학자들은 별다른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이 신종을 네셸 람나 호모로 명명하였습니다. 수십만 년 전 현대 중동 지역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있지만
진화론적으로 더 진화한 현대인들에게 대체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신종 고대인들은 계속해서 발견됩니다. 이곳에서의 발견은 그러한 많은 케이스 중 하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데는 충분한 것 같죠? 만약 이런 다른 종족의 고대인들이 멸종하지 않았더라면 역사는 어떻게 변했을까요?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중세 초기의 보물. 아조프의 연안에 위치하고 있던 보스포루스 왕국은 고대 국가 중에서도 매우 흥미롭고 독특한 곳으로 유명합니다. 기원전 5세기 초 그리스인 정착민들에 의해 성립되었으며 비잔츠 제국의 일부가 될 때까지 10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중간에 몇 차례 단절을 거듭하면서도 존속을 이어갔습니다. 이곳의 수도는 판티카파 이온으로 크림반도의 최동단, 현재 케르치 마을이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발굴 조사는 보스포루스 왕국 중에서도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던 도시인 화나고레이아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 조사를 통해 6세기 중반 비잔츠 제국의 황제 유스티니아누스 1세 때 세워진 웅장한 기독교 교회의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가장 흥미로웠던 것은 그 보물이었는데요. 암포라라고 하는 부서진 도자기에 80개의 동전이 묶인 채로 땅속에 묻혀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화나고레이아에 불을 지른 침략자들을 피하기 위해 고대 교회 교인들과 신부님들이 소지품을 숨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 나중에 돌아와서 찾아갈 생각으로 묻어둔 거겠죠. 하지만 그들의 기원이 실현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멀리서나마 그들의 행복을 조용히 빌어봅니다. 아프리카 대성당. 고대의 교회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단의 올드 동골라라고 하는 유적에서도 고고학자의 발견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이곳은 무클라 왕국이라고도 불리는 메클리아 왕국의 수도로 크게 번성한 도시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이 왕국에서 다수를 차지하던 인종은 고대부터 꾸준히 이어오며 풍부한 문화를 만들어낸 아프리카의 민족, 누비아인이었습니다. 중세에는 크리스트교였던 이 누비아인들은 이집트에서 넘어온 이슬람교도의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추구하며 사력을 다해 싸웠습니다. 현재에는 수단 내부의 복잡한 정치 정세로 인해 메클리아 왕국의 역사는 깊이 연구되지 못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나라를 벽지로 보았는데 최근에서야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달 전에 흔적이 발견된 바로 이 웅장한 대성당이 그 증거였습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장엄한 대성당이 메클리아 왕국에서 기독교의 일대 성지였을 것이라 추측했습니다. 이곳의 대주교가 주위 1000km 넓이에 펼쳐진 교구의 히에라르키 정점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독일이나 폴란드 혹은 프랑스 영토의 넓이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이런 사실을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로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자면 이 수수께끼에 쌓인 중세 아프리카의 문명에 대해서 앞으로 한층 더 놀라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고대 중국의 막대한 보물. 지금까지 소개한 것도 중국 내몽골 자치구에서 고고학자가 발굴한 거대한 보물과 비교하면 약하게 느껴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상상해보세요. 무려 3.5톤이나 되는 옛날 돈이 발견된 것인데요. 고고학자에 따르면 이 동전들은 기원전 206년부터 기원 후 220년까지 이어진 한 왕조에 의해 주조된 것이라고 합니다. 누가 무엇 때문에 이런 보물을 땅속에 묻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환율로 치면 몇 조나 되는 거금을 묻어둔 것과 다름이 없는데요. 어쩜 여기가 은행 금고 같은 곳이었을까요? 혹은 어떤 부자가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재산을 땅에 묻었다가 나중에 파낼 생각이었을까요? 유감스럽게도 고고학적 발견물은 스스로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번에도 동전은 침묵할 뿐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런 거액의 보물이 발견되었다는 건 기원 전후 현대 내몽골에 해당하는 지역이 매우 풍요로웠다는 뜻일 테고 발견되었던 후올 오차이돈 마을이 중요한 교역의 중심지였을 거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한 변경의 시골 마을이었다면 이렇게 큰 돈을 벌 수 없었을 테니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종 모양의 알림 버튼을 눌러서 새로 올라오는 영상을 놓치지 마세요. 해당 영상을 SNS로도 공유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항상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의 주제를 제안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든 상관이 없으니 편하게 댓글 남겨주세요. 요청사항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